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5월 13일, 네, 금요일이고요. 네, 일단 어제 남겼던 영상 중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매매 동향을 조금 확인을 하면은 이제 장 초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쉽게 할 수 있다고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을 딱 봤을 때 저점이라는 이제 저점을 이탈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빠져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줄 텐데요. 일단 미국 증시 자체에서도 조금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는 것을 조금 판단을 했을 때, 만약 여기서 음봉이 조금 더 길게 나왔더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네, 매수세가 보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단식으로 조금 차근히 네, 모든 종목들이 잘 상승을 하고 있는 네, 흐름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저점이다,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요. 그 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의 다져가는 시간대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예전에도 한번 구름대 일목균형표를 사용해서 이제 우상향 가능성을 조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이때처럼 바닥에서 코로나 때죠. 바닥에서 다시 올라왔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지지가 되는 시간대 조금 많이 걸립니다. 한마디로 또 말씀드렸던 2분기 지금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조금은 조정을 주면서 계속해서 박스권 라인대가 유지가 되면서 네, 저항대를 또 확인을 하고 지지선도 확인을 하고 추세가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연말쯤 이제 가을이나 겨울쯤에는 좋은 시장을 좀 예상을 좀 해본다면은 좋겠지만요. 아직은 뭐 어떻게 방향이 뭐 어떤 일이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항상.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비중을 확대해서 저점이다 해서 지금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두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왜냐면 박스권이라는 것에 아직까지 맴돌고 있을 때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자금들이 들어올 수는 없겠고,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추세는 지켜보고 시간을 좀 둬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간단하게 말씀 전해드리자면은 그냥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서 오늘 장 초반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그 정도만 잘 체크해서 조금 단기적인 매매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KGETS가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막판에 음봉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인이 연락이 와서 KGTS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료 소멸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조금 해주셨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제 이런 특징 큰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시간에서 뉴스들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텐데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빠지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더 많이 빠지니까 지금 가지고 있다라면은 나라면은 매도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하겠다. 장중에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동 매도, 내가 매도를 하고자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나면은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잘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잘 하시고 센스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판단하겠고 그래서 KGETS나 KG스틸, 뭐 KG 케미칼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참여는 안 합니다. 그냥 지켜보면서 이런 흐름으로서 오늘의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간대가 있었구나. 네, 그리고 뭐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빠지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 이제 이런 상황들을 조금 기억에 남겨놓고 나중에 또 적용을 해서 내 매매에 임할 것 같다. 약간 이 정도로만 끝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참여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또 언급했던 도어 엔지니어링과 페노션인데요. 일단 도어 엔지니어링은 제가 조금 쉽게 매매를 하는 패턴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큰 폭으로 수익은 나진 않지만요. 그래도 기대감인 자리에서 편안하게 매수를 잡고 네, 매도를 조금 하는 네, 좋은 위치들, 좋은 매매 흐름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교육생 분들에게는 일단 보유를 해보고 매도는 어떻게든 12,000 이상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전해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시간에서 잘 움직여 준다면 거래가 조금 발생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지금은 홀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또 어제 제가 기준점이 이탈이 나면서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내가 정말 사고자 하는 종목,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장이라는 게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바로 이제 큰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똑같잖아요. 지금 캔들의 위치가.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을 봤을 때는 홀딩해도 되겠구나. 조금 조정해서 계단식 마감해도 가져갈 만 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는 보유를 해서 마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빠지게 될 경우는 그 빠지는 상황에서 기준선을 또 만들어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어제 매도를 하고 오늘 다시 접근을 했어요. 접근하는 방법은 좀 간단한데요. 최대한 장 초반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란 종가 베팅을 해야지 종가 기준에서 퍼센테이지에 따른 수익 창출과 뭐 방향성이 조금 쉽게 나타나고, 근데 저는 지금은 종가 베팅보다 어제 같은 경우 종가 베팅보다는 어제 지수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종가 베팅보다는 장 초반의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하자. 내가 이때 매수를 했을 때 손절 가격대는 이 정도로 정해놨기 때문에 장 초반에 움직였을 때 밑꼬리가 달리는지, 시초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수급이 어떤지, 지수의 흐름들이 어떤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임했는데 다행히도 손절 가격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을 해서 보유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선택했던 거는 페노션 단 하나고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은 고점 라인 때 지금 코스피 종목들, 우리 아주 시총이 조금 높은 종목들은 당일 상승폭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당일 상승폭 5% 7% 정도까지가 되면은 이제 고점 돌파하는 척 하다가 돌파를 못하게 되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박스권 라인 때가 조정이 됩니다. 동일한 가격대 일단 한 번은 올려놨고 또 조정에 나와요. 근데 음봉이 길게 빠져나오지 않는, 거래량이 없는 이제 캔들로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다음 장에 좀 긍정적으로 상승폭이 발생이 됩니다. 어딘가를 톡톡 건드리면은 한번 돌파를 할 경우 일반 코스피 종목이 아닌 코스닥 테마주처럼 거래량이 좀 활발해지면서 등락폭도 좀 시원시원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은 8,200원대 이상까지는 단기적으로 다음 주쯤엔 한번 좀 지켜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량주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종목의 외국인 기관이 언제 이탈하는지는 장 초반에 알 수 있어요. 장 초반에 어떻게 알 수 있냐? 기준이 조금 간단한데요. 시초가가 10분 봉으로 기준을 했을 때 21선, 이게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지금 지어놔서 나오진 않지만 21선, 잠깐만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21선, 빨간색이 21선인데요. 21선에서 밑에서 시작하는데 시초가부터 음봉이 쭉 한번 2% 이상 빠지잖아요. 그럼 그날은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오는 외국인 기관의 대량 매도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잠정으로서 잡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원을 보면은 특정 매도 상위권에 있는 5위 안에 들어있는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를 취할 경우 그때는 의심을 해보시고 기준선 이탈이 났을 때 모아가는 것이 아닌 그때는 조금 지켜보고 시장의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서 단기간 또 조정 구간에 밑에서 천천히 모아가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돌파할 때 당시에 자금력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를 이끌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올렸던 가격대보단 더 떨어집니다. 매도가 나올 경우에 그럼 밑에서 잡아가는 게 아무래도 떨어질수록 나에게 수익이 된다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모아가는 것이 맞다고 조금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의 고점대 한 번은 조금 시원하게 다음 주쯤에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했지만 오늘의 주도 종목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 장 마감 7분 전이니까 종가 베팅까지도 조금은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지 종목 이런 애들 제가 관심 종목을 정해는 조건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강세 종목들은 대부분 여기 상한가를 간 애들은 다음 장에 조금 더 강세를 유지를 나타내면서 얘네들은 전날 강했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총 높은 애들은 조금 지워보자면은 바이오도 조금 지우고 휴마시스 요즘 또 다시 뭐 코로나 뭐시기 많기 때문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아무래도 뭐 넷마블의 반사에 이제 넷마블이 실적이 안 좋아서 NC소프트는 뭐 실적이 좀 좋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애들도 솔직히 좀 지웁니다. 그 다음에 HLB는 관심을 두고 싶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HLB 걔네들은 매매를 그렇게 썩 하진 않습니다. 네, 제약주들도 있는데요. 좀 하지 않겠고요. 아비쿠전자도 오늘 상승폭은 발생은 했지만 네, 제외를 하겠습니다. 광명전기도 이렇게 좀 시총이 낮은 시총이 좀 낮진 않네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1000억 초반 등 얘도 지우겠습니다. 낮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그냥. 네, 이현제약, 네, 제약주도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얘네들은 특징들이 있죠. 뭐 북한이 뭐시기 뭐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그냥 얘네들은 지우도록 할게요. 에코캡도 뭐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 기술적으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우고 그냥 뭐 매매할 종목들이 썩 좋은 애들이 많이 없네요. 흥하해운은 뭐 HMM과 뭐 대한해운 등등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폭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얘네들도 뭐 동일하죠. 운송업 쪽 애들. 한국타이어도 지우고 그 다음 진단키트 애들도 좀 지우고 진단키트 애들 지우는 이유는 얘네들은 제가 지금 따로 뭐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요. 장 마감 때 지켜본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애들이 자금력이 조금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네. 그러면 주말 동안 조금 체크를 해서 얘네들이 테마가 또 돌 수 있겠구나. 그런 포지션을 위치를 조금 정해두고 나중에 장중에 참여를 합니다. 네, KG ETS는 물량이 조금 빠져나오면서 아무래도 네, 얘네들도 좀 지우고 현대 에버다임도 굳이 매매를 하지 않은 종목이 내가 저가 왜 그냥 차트를 안 보고 지우냐면요. 종목만 보더라도 네, 이제 종목 이름만 보더라도 얘네들은 내가 굳이 대응을 안 해도 되는 종목이구나 알기 때문에 그냥 지우는 편입니다. 아무리 뭐 이런 종목들의 등락폭은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등락폭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 종목에 정말 완벽하게 믿음을 갖고 당일 자금을 쏟아 넣어서 최대한 짧은 폭이라도 완벽하게 좀 수익 내는 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전업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주 매매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주 매매 횟수가 빈도가 높을수록 결국에 한 번은 어떤 상황을 닥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항상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대한 종목에 대해서 주의를 생각하고 그 다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조금 지지선이 내가 사고 싶어하는 가격대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나가는 편입니다. 네, 일단 뭐 영풍재지 얘네들이 지금 M&A 관련해서도 언급이 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물량이 좀 봐보면은 최근에 네, 매각전 흥행, 네, 매각전 흥행을 보이고 있어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럼 주가는 기대감으로 그 다음에 차트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 수급이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종가 베팅을 한다면은 뭐 기대감으로 해볼 만하네요. 왜냐면 전날 강했고 오늘은 조정을 주었고 약간 이렇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종가 베팅을 한다면은 도화 엔지니어링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상한가 라인대를 넘어서면 시간에서도 넘어선다면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상승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때도 11일 날 11,650원에 시간의 가격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물량을 쌓아놓죠. 시간에서도 이때 이탈이 났기 때문에
다시 11,650원이 이탈이 났기 때문에 조금 많이 빠졌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가능성은 쉽다.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50원당 0.44%예요. 퍼센테이지에 조금 민감하죠. 한마디로 400원에 사서 450원에 팔아도 수익이 납니다. 그럼 큰 손들은 그냥 밑에다 걸어놓고 어차피 빠지는 구간대 정해져 있으니까 밑에서 사고 돌파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위에다 그냥 편하게 걸어놓자. 아직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지네들이 호가를 조금 열어서 한 번 더 슈팅을 만들면은 위에 밑에다가 험해수를 또 걸겠죠. 그러면 개인들은 또 걸어요. 그럼 본인들은 물량을 취소하고 여기다가 물량을 또 던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네, 지금 장 마감이 되면서 거래를 터트려주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면은 장 마감이 다 돼가는데 매수를 잡네? 그럼 개인들이 사주거든요. 그러면 또 시간에서 안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짜잘짜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동시효과에 정말 시원하게 사거나, 동시효과도 장난질을 좀 많이 하지만요, 정말 자기네들끼리 수익을 낼 거면 몰래 사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종가 이제 장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저가 이제 종가 베팅하는 방법은 또 간단해요. 그냥 예상치 결량 등락률 상위를 통해서 이제 한 38분, 37분부터 좀 집중을 해서 네, 상승이 높은 애들 위주로, 네, 아니면 바닥에서 다시 올라온 양봉 전환을 한 애들을 보는데요. 특징이 있죠. 시간에서 강한 애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가총액이 조금 낮고 최근에 이슈가 좀 되었던 종목. 두 번째, 테마주로는 엮여 있지만 잠잠하다가 막판에 오늘의 장 막판 30분 동안 갑자기 거래가 들어온 애들, 네, 그런 애들. 또는 세 번째, 뭐 양봉으로 전환이 아니라 최근에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의 상승이 완벽하게 뭔가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네, 모습을 취할 때, 네, 이런 총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굳이 누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뱅크, KTNG, 네이버, HM 이런 애들이 시간에 오를까요? 오르더라도 정말 큰 이제 실적이 막 엄청나게 증가했다 하는 이상 안 오르거든요. 그리고 실적 시즌에 맞춰서 그건 본인들이 다 알아놔야겠죠. 한마디로 얘네들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오르더라도 다음날 갭 상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시간의 가격대에 맞춰서 그 종가에 맞춰서 시초가부터 쭉 빠지는 경우가 많거나, 시간에선 강하더라도 다음 장에는 약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종가 베팅은 만약에 내가 시간에서 기대감을 잡고 매매를 한다면은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 우리가 흔히 아는 종목들을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보면은 KB금융 이런 애들은 안 해갔죠. 그리고 3시 21분이잖아요. 아직 지금 1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뭐 두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 결량 등락률 상위를 조회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조건 검색식을 사용합니다. 네,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신규 상따 법칙, 뭐 TYM이나 동양물산, 뭐 휴마시스 이런 애들은 조금 지우고, 노터스도 살짝은 지우고, DY파워 이런 애들, DY파워와 TYM 뭘까요? 동기계입니다. 농기가 모아세가 DY죠. 그럼 농기계 관련해서 막판에 자금이 돌파를 하는 모습을 나와서 얘네가 그렇다면 시간에 기대감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좋겠지만, 얘는 뭐예요? TYM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했죠. 그렇다면 얘는 장중에 모아가던 애들이 웬 떡이야, 금요일인데 매도를 하자. 네, 이렇게 해서 DY파워는 조금은 종가 베팅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TYM은 막판에 돌파 기대감이 있네. 자금이 물리더라도 다음날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힘이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얘네들은 실적이 최근에도 정말 좋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TYM이 종가 베팅의 사람들이 조금은 많이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관시 종목을 등록을 해두고 참여를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상 체결 등락률은 조금은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뭐 부담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식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도 제가 또 선호를 또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애들 갑자기 점상을 했다가 이렇게 좀 조정을 장기간 주고 최근에 고개를 들면서 시초가가 높게, 이건 그거네요. 뭐 자진 상패 이런 거 아닐까요? 잠시만요. 어 잠깐, 이거는 취소 말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공개 매수. 네. 저 이거 이렇게 일봉만 보니까 몰랐는데 분봉을 보니까, 네, 이런 거는 뭐 자진상패 또는 뭐 공개 매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공개 매수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나왔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재룡전기. 이런 애들도 뭐 항상 꼬리가 달려 있는 애들은 항상 의심을 해보고 이제 눌림 자리에서 좀 접근을 해도 나쁘진 않은데요. 이런 애들은 종가 베팅보다는 조금은 뭐 기대감은 있겠지만요. 조금은 한번 조금 추세를 한 번 더 지켜보고 재룡전기가 과거에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테마였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전기 관련해서 종목들이 뭐 계속해서 상승폭을 보이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주로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종가 베팅 할 만한 그런 애들이, 네, 딱히 지금은 이런 애들은 왜 안 나오냐면요. N분봉, 이제 분봉, 몇 분봉당 체결 건수에 따라서 이제 검색책이 나오게 하는데, 네, 그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뭐 안전하게 가보겠다, 시간의 급등은 노리진 않지만 페노션을 접근을 해본다면 손절가를 조금 위에서 움직일 때는 손절가를 좀 위로 잡아야 되고 밑에서 할 때는 밑으로 해야 되고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뭐 기준의 선들은 각자 다르겠죠. 네, 일단 여기서 한다면은 짧게 대응한다면 여기서 짧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하는 것이고요. 고점에서 매매하다가 조금 더 계속해서 돌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손절가를 짧게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사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식은 어디서 사든지 각자의 방법이 있어요. 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런 방법도 있구나 인정을 하고 배움을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예전에는 쟤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기서 뭐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매매 원칙도, 네, 존중해주고 인정을 하고 거기서 저렇게 대응을 했으면 됐었구나, 그런 방법을 자기가 습득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마이너스 ARN 종목은 절대로 오르더라도 매매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기 종목들이 같이 함께 상승을 보여서 아까 전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재룡전기 이런 애들도 동반으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왜 남북 경협주들이 이렇게 거래가 좀 발생이 됐을까요? 휴마시스는 정말로 솔직히 개인이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주식입니다. 네, 그것만 좀 잘 참고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패턴 보세요. 네, 조금 주의를 하면서 오르더라도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10,000원대는 또 한 번, 네, 또 한 번 올려두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도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등락폭이 조금은 있죠. 네, 그런 걸 참고를 했을 때 돌파 매수보다는 한번 눌리는 구간대들을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세는 10분봉 231선이 깨지면은 조금은 정리를 하고 깨졌을 때
이 깨진 저점을 확보를 해서 다시 나중에 올라온다면, 여기서 나중에 올라온다면 그때 한 번 더 위에서 지지선을 찾아서 접근을 한 추세 전환 매매입니다. 추세라는 게 이탈이 났지만 다시 한 번 더 전환, 그런 방법을 추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도 다 동일합니다. 일단 TYM 지금 여기서 봤을 때 11,450원에서 8만 주 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이 조금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11,450원이 어딘지, 지지선이었죠. 지지선이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올려준다. 만약에 500원이었다가 시간에서 450원이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분명히 시간에서도 돌파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저라면은 도화 엔지니어링을 조금 기대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할 것 같고요. 지금 TYM이 막판에 조금 빠지면서 마감을 하는데, 이 빠지는 것도 물량을 잡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TIM 또는 페노션을 좀 안전하게 다음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또는 도화 엔지니어링 이렇게 보면서 마감을 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두산중공업이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오파스넷, 이런 애들 또 시총 낮은 애들도 움직이기 쉽잖아요. 이런 애들 정적 발동까지 만들었네요.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추세 전환에서 5,300원에 마감을 시키는, 종가 베팅을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면서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예상 체결이 정말 많이 있었네요. 보면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TYM이라는 것은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이 실패하더라도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저항선을 터치해서 마감을 했다. 그럴 경우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월요일장의 5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해서 도지형을 만든다면, 또는 월요일장에 바로 고점을 시원하게 넘겨주는 흐름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실적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보면 좋겠죠. 1분기도 검색을 해보고, TYM 1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대 실적, 그러면 이제 이번 연도 최대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TYM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종목이 될 수가 있겠다.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주가의 목표 가격은 선정을 어디까지 할지 모른다. 다른 종목은 아주아이비 투자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2020년도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러한 패턴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돌파 매수는 단기적으로 잡아가고요. 돌파가 이루어지고 조정이 나올 때는 기준선들을 조금 잘 잡아가면서 대응을 하고,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는 도지형을 찾아 나가서, 도지형이라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조정이 돌파 구간을 실패했을 때 장기적으로 조정을 주고 도지형이 나올 때, 그 다음에 그 주변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한다면 시원시원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 TYM은 오늘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려고 하였지만 실패를 하였다.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또다시 계단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야지. 지금은 첫 파동입니다. 아직 어떻게 방향성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TYM도 관심을 두신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눌리는 구간에서 천천히, 일목균형표 아직 좀 멀리 있죠.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6월달, 7월달, 7, 8월쯤에 2분기 실적이 또 어떻게 잘 나오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바라보면은 충분히 관심 종목으로 두기 아주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시간의 방법, 종가 베팅 방법, 예상 체결량 찾아내는 거, 이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기준선을 좀 잘 긋는 방법, 기준선에서 이탈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거, 비중을 조절을 어떻게 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쫓아가는 매매, 추격 매수를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 이것만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타 매매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장 초반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종목 중에 선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을 잘 선정하는 방법부터 먼저 하시고, 장 초반에 내가 선택을 하려고 했던 종목이 예상대로 안 흘러가면은 안 하는 거,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만들어서, 그리고 공책에 적어서 내가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면은 가장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교육을 지금 잠깐 중단을 하고 어떻게 좀 커리큘럼을 좀 짜면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저항선과 지지선을 좀 쉽게 잡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관련해서 처음으로, 제가 3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처음으로 네, 지난달에 공개를 하고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조금 응용해서, 그 방법을 조금 강화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교육을 들어보실 분들, 어차피 엄청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닙니다. 시장에 이제 투자는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드리고, 그만큼 손실을 시장에 봤나보면서 배우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그런 한 달 교육 커리큘럼 한 달씩밖에 전 짜지가 않습니다. 짧게라도 우리가 함께 즐기면서 네,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커리큘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카페나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거기로 오셔서 같이 함께 조금 소통을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공지를 또 올리고 거기서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 정말 저에게도 힘이 되고 모두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주식의 즐거운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급이 너무 좋네요. 수급이 좋을 때 보면은 네, 한 번은 매도가 나올 때 지지라인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고, 매수가 잡힐 때 저항 라인을 찾아야지 정말 고점 돌파 매수 포지션을 잡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만 이거 볼게요. 시간의 물량. 네, 도화도 매도가 조금 많고, 네, 여긴 매수가 많지만 허매수가 될 수도 있다. 네,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굳이 시간의 매수 물량 찾아내가면서 뭐 쫓아가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매도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조정이 나오겠구나. 매수가 많으면 좀 많이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조금 본인의 시장의 주체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닌 나는 조금 늦게 따라가는 거. 무릎에 사서 어깨 파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시장의 주체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시장에 자금이 들어왔구나. 들어가고 시장에 내가 목표하는 가격대가 저기까지인데, 그래 난 여기까지만 해서 매도를 하자. 목표 가격을 찾는 거는, 매도는 네, 예술입니다. 네, 매수는 예측이란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그럼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